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애플 한방. 밤사이 애플의 주가가 7%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기술적인 혁신이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이 이 애플의 인공지능 전략을 소화하는데 좀 하루가 걸린 것 같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제품을 교체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애플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사님? 예, 30년 전 IT 혁명이 막 시작될 때에도 애플과 같은 현상이 여러 기업에서 아주 수차 목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 개발 가보지 않는 길이다 보니까요. 기술에 대한 평가가 사람마다 달라지고 시간에 대해서 수시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애플이 WWDC 첫날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할 때는 주가가 2% 정도 떨어졌었는데 하루가 지나면서 지금 WWDC는 진행 중입니다. 네. 닷새간 일정인데 이틀째 세션 회의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기술에 관해서 전문가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인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 IB은행들 일부 IB은행들이 생각보다 좀 훌륭한 대목도 있네 이런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오른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 IB은행으로서는 첫 번째 모간 스탠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간 스탠리가 평가를 하기를 이 애플이 채택하고 있는 새 아이폰에서의 이 인공지능 기능 이것이 새로운 기술은 없다. 그리고 오픈 AI라든지 구글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여전히 못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아이폰에 장착된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AI 기술 면에서는 기존의 AI 업체에 비해서는 여전히 애플은 지각생이지만 일부 기능을 아이폰에 장착을 하면서 아이폰의 어떤 새로운 혁신, 이를테면 어제도 저희들이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아이폰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아이폰 내에 일부 AI 기기를 장착함으로써 이 아이폰 기기가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짜준다든지 또는 문장을 바꿔준다든지 특히 그동안에 들어왔던 많은 메시지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거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 네. 또 이 통화 녹음 시스템은 그동안에 갤럭시에만 있었던 건데 이번에 애플에서는 아예 그것을 녹음을 전체 다 들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약만 해주는 이 대목도 오히려 삼성 갤럭시보다도 더 소비자들에게 유용하게 다가가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평가들을 받은 것입니다. 또 BOA 은행도 비교적 이 애플의 온 디바이스가 새로운 기존의 아이폰과는 좀 차별화될 것 같아. 차별화된다면 아이폰의 수요가 좀 늘어난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술은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로 갔다. 그래서 애플의 AI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할 게 없다. AI의 그 성능 면에서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보다는 못한데 네. 온 디바이스 혁명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폰만으로서 상당 부분의 AI 기술이 구현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에 나와 있던 다른 스마트폰보다도 좀 차별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아이폰이나 갤럭시에 별 혁신이 없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한번 교체해 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 WWDC에서 발표된 애플 인텔리전스 프로젝트는 아이폰 교체를 해서 아이폰의 수요가 좀 늘어나는 슈퍼 사이클 시작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지금 지적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아이폰 입장에서는 중국에서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바람에 상당히 위기론이 일었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AI 기술이 중국에 있는 아이폰, 화웨이나 오포, 비포에 비해서는 없던 기능이 많이 들어갔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좀 많이 팔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때 애플은 AI 인공지능 그 자체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가 되기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기했다기보다 나는 그런 길로는 가지 않겠다. 다만 현재 나와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여하이 잘 활용해서 아이폰에 집어넣음으로써 아이폰 성능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갔다.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스스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오픈 AI의 그 새로 나온 챗 GPT-4 옴니 네. 이것을 장착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글과도 적과의 동침인데 구글 제미나이도 장착한다. 사실 애플의 가장 큰 특징 그동안에 40년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서 커왔던 애플의 성장 DNA 중에 하나가 스스로 개발하지 못하면 최인류를 도입해와라. 그 다른 데에 하청 협력 관계를 많이 해왔었는데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데서도 삼성의 디스플레이 같은 기계를 애플이 많이 사가고 있고 또 특히 제조 이 하드웨어나 부품 같은 것은 거의 자신이 아닌 대만 다른 업체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애플의 인텔리전스는 스스로 인공지능 개발도 물론 일부는 하겠지만 그게 운명을 걸기보다는 이미 개발되어지는 인공지능을 아이폰에 장착하는 데 있어서 남보다는 좀 빨리 가겠다. 이런 전략이 이번에 돋보였고 그것이 뉴욕 증시 5월가에서는 조금 주목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 가장 큰 비상이 걸린 회사는 삼성전자로 그렇겠네요.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의 판단은 중국 회사들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앞서지만 갤럭시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앞설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분발이 촉구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CPI 물가.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번 주 또 하나의 빅 이벤트죠. FOMC 회의 그리고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에 나오는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로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에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고민덩이는 한마디로 물가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중산층 가게에 서민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서 소비도 위축이 되고 또 이 물가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각국 정부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 높아진 금리가 또 가계를 압박하는 이런 고물가, 고금리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 물가 지수 중에서도 이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PCE 물가인데요. PCE 물가는 장점이 많습니다. 소비 지출 물가라고 했어요. 오른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비껴가는데 비껴가는 것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이 미국의 PCE 물가는 너무 늦게 발표가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6월 달인데 5월 달 PCE 물가도 6월 말에 나가야 뭐 속보치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CPI에 더 많이 의존하는 현실적인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CPI 물가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CPI 물가가 자, 오늘 밤에 나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반이죠. 네.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은데요. 저 물가가 좀 안정이
되느냐, 이건 세계 경제의 어떤 새로운 청신호가 아니면 또 하나의 빨간불이냐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현재 사전 컨센서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직접 전망한 게 아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뉴욕 증시의 애널리스트들 전망을 평균한 거예요. 네네. 그걸 보니까 헤드라인 물가는 3.4%로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전월 대비 0.3에서 0.1로 조금 떨어집니다. 네.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6에서 3.5, 또 전월 대비는 3.0, 3.0, 0.3이요. 0.3, 0.3 그대로입니다. 네. 자, 이것을 총체적으로 보면 더 오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특별히 내려가는 것도 아닌 그러네요. 조금 완화되는 듯한 조짐은 있지만 그렇다고 현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전히 끈적끈적하다. 특히 CPI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3.6이다. 이 얘기는 물가 목표, 억제 목표를 2%로 잡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상승률이 더 올라가지 않는 것만으로서도 일단 어떤 급격한 오름세는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데에 좀 어떤 기대를 해 볼 수가 있고, 결국은 물가는 잡힐 수 있다. 이런 어떤 하나의 신호로는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FOMC 점도표. FOMC 회의 결과는 이 앞서 말씀드린 그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내일 새벽 3시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줄줄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게 이 연준 위원들의 그 금리 예상을 담은 점도표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사님? 네, 아주 핵심을 꼽아 주셨는데요. 자, 내일 새벽에 이제 연준이 FOMC를 끝내면서, FOMC는 이틀간 하는데 내일 새벽에 이틀간 회의가 끝나면서 자, 첫 번째 정책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정책 성명서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인지 인하할 것인지 이런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정책을 담는데, 현 상황에서는 CPI 물가 지수도 별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리 동결 쪽이 높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로울 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말씀 주신 대로 앵커님 지금 말씀대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점도표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다음에 SEP라고 해서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경제 전망, 제롬 파월 기자회견, 이렇게 잇따라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점도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점도표는 연준이 3개월에 한 번씩 내는 것입니다. 이 점도표는 18명의 연준 위원들이 익명으로,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소신껏 한번 찍어보라. 그런데 바로 3개월 전인 지난 3월 달 점도표가 올해 3번 금리 인하로 간다라는 점도표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때문에 뉴욕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랬어요. 네. 그런데 그때 그 3이라는 게 소수점 반올림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조금의 변심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점도표가 올해 2차례 인하로 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물론 시장에서는 이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적어도 연준이 올해 3회 금리 인하는 하지 않는다, 2회다라고 이렇게 점도표를 통해서 밝히게 되면 7월 달 금리 인하도 거의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빠르면 9월 달, 그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점도표를 좀 예의주시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SEP라고 하는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연준의 경제학 박사들이 한 500명
5, 600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고 수준들이에요. 그분이 올 연말 내년에 경제 전망을 하는데 그 전망을 보면 앞으로 성장률이 어떻게 되겠다, 물가가 어떻게 되겠다를 예측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금리 전망도 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네요. 투표가 아니라 하나의 경제 지표가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주목되고 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뭐 하도 오락가락 행보를 많이 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뭐 굉장히 좀 시장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통화정책 최고 책임자라는 점에서 제롬 파월 연준 기자회견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밤잠을 잘 설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자일리톨 배신. 자일리톨하면 뭐 치아 건강의 대명사라고 지금 저희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광고 효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껌, 뭐 치약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데 이게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올릴 수 있다는 미국 연구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 자일리톨이라는 거 뭐 우리나라에서는 껌으로 좀 알려졌지만 사실 이 자일리톨은 2차 대전 때 부족한 식량, 부족한 설탕을 해결하는 아주 그야말로 마법의 음식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게요, 적게 먹어도 당도가 훨씬 높고 설탕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면서도 이빨에 좋다라는 점이 여러 가지로 입증이 됐습니다. 네. 특히 핀란드 자작나무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즘 설탕의 부작용이 많이 나오니까 또 최근에는 제로 뭐 콜라 이런 거 나오면서 이 그 설탕 없는 무가당 음료도 나왔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많다. 이러니까 많은 식품 업체들이 자일리톨 개발에 운명을 지금 걸고 있어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자일리톨이 치아에 좋은 것은 그게 대해서는 뭐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설탕 좀 소비 좀 줄여보려고 또 이빨 좀 살려보다가 바로 돌아가실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음식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부작용 연구 조사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아무튼 한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겠구나. 또 이 검증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우유값. 낙농계와 우유업계가 올해 가격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올렸는데 올해도 지금 생산 단가가 올라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물가가 또 오를 수 있는 요인 아닌가요? 예,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네. 우리나라 우유값은 시장 수요, 공급 아무 관계가 없고 협상으로 결정합니다. 뭐 어떤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자꾸 왜곡이 되고요. 결국 협상력, 목소리 크면 목소리 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 근본적인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원유값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높은 수준에 있고요.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하면 뭐 거의 2배, 3배. 그래서 미국 유학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가 잘 안 되면 유학 자금 빼는 방법은 우유를 하루에 10병씩 마시자. 그러면 한국 가면 남는다. 뭐 이런 농담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아무튼 지금 우유가 식품 물가의 핵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지금 원유 협상이 시작됐는데 모쪼록 서로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바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플 한방, CPI 물가, FOMC 점도표, 자일리톨 배신 그리고 우유값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